저녁 식사의 문명이 많아질수록 화려해질수록요 사람이 병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12식이 맞아요. 사람의 소화관을 보면. 그래서 저녁은 먹더라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소화가 잘 되는 거. 일을 한 분들은 저녁을 뭐 곡식 조금은 과일 먹을 수 있겠지만 진수성찬처럼 먹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여기서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저녁 한 끼만 안 먹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과일까지 안 먹으면 과일까지. 근데 물론 과일이라도 먹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수 있지만 저녁을 안 먹으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배고프다. 너무 어이없죠. 배고프다. 자, 하루 3끼를 먹다가 저녁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 끼 소화시켰던 이 정기적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될까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6개월 이상 계신 분들은 무조건 아실 거예요. 한 끼의 에너지가 뇌에 저장이 돼요. 진짜예요. 한 끼 소화시키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된다. 이거 정말 우리 몸이 훌륭한 거예요. 뇌에 저장돼요. 우리 뇌가 정말 총명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외운다 아니면 뭔가를 학습을 한다 할 때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식이나 금식을 해요. 그러면 되게 잘 입력이 돼요. 우리 뇌는요 에너지가 많이 분산될수록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과식하면 암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과식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엘렌 주 화이트 글을 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은 피를 썩게 만든대요. 피가 썩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이 크고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고. 이해하시겠죠? 한 끼를 금식하게 되면 그 남은 소화시키던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된다? 뇌에 저장된다. 이거 뇌에 저장하세요. 지금 제가 한 말. 알겠죠? 제가 한 말 저장하세요. 뇌에. 그래서 이 남아있는 에너지, 이거를 정기적인 에너지라고 말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 뭐를 할까?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축적된 노폐물, 즉 우리 몸에 쌓였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요.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이 세 번째 식사를 하다가 하지 않으면 음식의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는 그 과정에서 피 속으로 유입되고 미각신경의 중추가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 욕구가 막 생겨요. 정말 너무 먹고 싶어. 그 욕구가 더 생긴다고요. 금식 저녁을 안 먹게 되면. 그게 이제 남아있는 에너지가 그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뇌신경은요 독소에 의해서 어지럽고 그다음 신경의 혼란으로 인해서 긴장과 불안이 생리적 에너지가 배설기관 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혈류 속에서 배설되기 위해서 순환 중인 노폐물 중독으로 이제 몸이 기운이 사라지게 돼요. 기운이 없어요. 원장님 저 저녁 안 먹는데 이거 기력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지금 뭐 하니까. 근데 이 과정이 언제까지 생기냐면요. 몸속의 노폐물이 제거될 때까지 생겨요. 신기하죠? 그리고 나면 배고픔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현기증이 사라져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돌아요. 막 이래요. 그게 진짜 허기증이 아니고 현기증이에요. 독소가 빠져나가는 중에 생기는 과정이에요. 자, 이것도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사이로 사라집니다. 일주일 금식하신 분들은 더 빨리 사라져요.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노폐물이 적을수록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노폐물이. 근데 특히 살이 많이 찌거나 혈액에 지방이 많거나 칼로리 섭취가 많았던 분이거나 이런 분들일수록 그게 더 오래 가요. 시간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인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몸이 어지럽다. 그게 사실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끼 식사를 하다 한 끼 전 식사를 줄이면 나중에 어지럽고 신경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불면증까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노폐물이 많거나 생리작용이 잘 안 되는 분들일수록 이 과정이 더 심해요. 그리고 이 말은 곧 노폐물이 내 몸에 많이 쌓였다는 증거예요. 그럼 저녁 식사만 안 해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녁 식사에 대한 강한 욕구가 언제까지 생긴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저녁 식사에 대한 강한 욕구가 언제까지 생긴다? 노폐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욕구가 안 생겨요. 저희가 이렇게 두 끼 식사를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저도요. 제가 14살 때부터 25살, 4살 때까지 정말 저녁에요. 진짜 두 끼 식사만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요. 정말 먹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싹 사라지고 저녁 안 먹어도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고 살찌는데 뭐 살이 많이 나지만 체중이 있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저녁 식사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과일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꿀물이나 소금물로 바꿔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 배고픈 그 시간에 걸으면 좋아요. 걸으면 우리 몸에서는 먹고 싶다라는 충동이 사라지게 돼요. 걸으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저녁을 안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되면 저녁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시간에 누가 뭐 먹는지 쳐다보러 오지 마시고 네, 그냥 꿀물 한 잔이나 아니면 소금물 한 잔 가지고 걸으시면 그 욕구가 사라져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보통 7시 30분, 점심 식사는 1시, 저녁 식사는 안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2번 드시는 게 가장 좋아. 만약에 어떤 분이 이래요. 저 9시에 먹고 3시에 먹으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어떤 분은 1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으면 저 두 끼 식사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쉬워요. 솔직히 아침에 늦게까지 잠자고 아침에 와서 그냥 대충 주스 한 잔 마시고 그렇죠? 10시까지 11시까지 자고 한두 시간 있다가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저녁은 정말 뭐 입 왕창 먹지만 아침 못 먹었던 거 곱빼기로 그냥 먹잖아요. 그럼 아침은 자동으로 밥맛이 없고 또 그 악순환이 계속 생기면서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아침, 점심 먹는 것보다 점심, 저녁 먹을 때 칼로리 소비가 잘 안 돼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점심시간이 늦을수록 두 끼 식사의 효력은 떨어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공백 시간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공백 시간이 많아서 소화가 다 되면 그때부터 치료가 되고 그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 끼 식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좋은 점 10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10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많아요. 네. 첫 번째, 위장병 및 소화관의 질병 거의 다 해결됩니다. 속이 안 좋은 분들, 가스가 차는 분, 아니면 속이 쓰린 분들, 뭐 간에 담즙이 잘 안 나오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몸 그냥 소화관, 이 목 밑에서부터 항문 위까지 있는 소화관의 문제로 인한 질병의 대부분이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너무 희소식이죠. 두 번째, 상처가 빨리 나아요. 상처가. 옛날에 내가 상처 이렇게 생기면 염증 때문에 잘 안 나왔는데 흔히 당뇨가 있는 분이 상처가 잘 나요? 안 나와요? 안 났죠. 근데 두 끼 식사하잖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상처가 되게 잘 나와요. 네. 저 같은 경우나 저희 어머니나 지혈이 되게 잘 돼요. 그냥 어디 꼬매지 않을 정도면 그냥 누르면 다 지혈이 돼요. 웬만하면. 짧은 시간에도. 지혈이 되게 잘 된다는 말은 혈소판이 되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피곤함이 줄어들어요. 피곤함이 쫙 줄어듭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 최고입니다. 뭐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두 끼 식사만 대신에 두 끼 식사 한다고 아침 점심을 곱빼기로 드시면 안 되고요. 정량으로 먹은 저녁을 안 먹는 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 아침 밥맛이 좋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침 밥맛이 없다. 그러면 점심 먹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아직도 아침 밥맛이 없다 그런 분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가벼워요. 상쾌하고. 일곱 번째, 아침에 혀에 백태나 설태가 잘 안 껴요. 그래서 이 혈태가 되게 많이 끼시는 분들이 왜 끼는 줄 아세요? 백태가 왜 낄까요? 백혈병이 생기는 증후군이기도 하지만 생기기 전에 그런 것도 생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백태는 위장 때문에 생겨요. 어디 때문에 생긴다? 위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을 먹고 자요. 그럼 우리가 낮에는 위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면 될까요? 위장에서
2시간 내지 3시간, 2-3시간이면 돼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웬만하면 2시간, 3시간이면 소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먹고 자면 몇 시간 정도 스테이를 할까요? 5시간, 6시간 있어요. 그럼 위에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점심이나 이렇게 먹고 낮잠을 자보면 한 2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트름하면 꺽 하면 뭔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렇게 해요. 위장이 야 너만 자냐? 나도 자자. 정말 같이 자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이제 골라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또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자면 위장도 같이 되게 느리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는 2시간이면 해결될 게 몇 시간이 걸리니까 위가 지쳐 안 지쳐요? 당연히 지치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입에서 막 그 온 세균들이 많이 생기고 그 백태가 정말 많이 껴있고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딱 안 드시잖아요. 저녁 안 드시면 웬만하면 백태가 거의 다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두뇌가 총명해진다. 두뇌가. 이 뇌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총명해져요. 9번째, 의지가 강해진다.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내 의지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10번째, 면역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끼 식사, 즉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도 해결될 수 있는 질병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질병들이 저녁만 안 먹어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어떤 요법들 치료하기 전에 저녁만 굶으셔도요.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입소할 때 저 강의 듣고 저녁만 안 먹었는데 이런 거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여기 오기 전 육식만 끊었는데 이런 거 좋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희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식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혹은 또 어떤 건강 정보를 들어서 좋은 것들 정말 이것만 끊었는데 좋아지는 것들 이것만 먹었는데 좋아지는 것들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저녁 한 끼를 굶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